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소개를 안 받았군요. 예, 소개하겠습니다. 에코버튼의 박기범입니다. 네. 뭐지? 이거구나. 그 수원에는요, 그 4가지 사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명이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요. 공평하게 둘둘로 나뉜 게 아니라 제가 다음에 최영서 대표님이 하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3가지 사례를 얘기를 해야 돼서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례 말고 더 중요한 목골 사랑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웃센터 이야기를 앞에다 놨고요. 저희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에 짧게 넣었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이 지났습니다. 그 수원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왜 슬라이드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수원은 잘 아시다시피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장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화성 지금 있는 이 행궁동과 이 행궁동을 둘러싸고 있는 연무동, 지동, 그 다음에 화성 주변의 그런 전통시장들, 다수의 전통시장들이 화성을 둘러싸고 있고요. 이걸 보통 저희는 구도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수원, 그 다음에 영통,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광교 신도시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나 아니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배경 설명을 안 해도 다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 상인들이나 아니면은 다시 이게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 청년 김승일 대표가 목골문화사랑의 이야기로 목골시장 활성화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지동이라는 마을, 화성 근처에 오래된 마을이죠. 오래된 마을에 들어가서 이웃센터라는 이름으로 그 마을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새로운 액션들을 하고 있는 이웃센터의 송주희 대표가 이 가운데 있고요. 이웃센터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은 저희는 어디 지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의 아이들한테 환경 이야기를 보다 좀 쉽게 전달해보자 라고 해서 환경놀이나 환경놀이터를 진행하고 있는 더버튼입니다. 마을과 목골시장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 목골시장은 저도 그 바로 인근에 이게 자동적으로 넘어가는데 못 넘어가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계속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아니, 넘어가기도 전에 제가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통시장은 굉장히 부흥기를 겪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엄마랑 같이 목골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쇠퇴기가 몇 년 정도 있었다는 건 제 눈으로 그리고 그렇게 경험을 했던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었는데요. 지금 사실 목골시장이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됐고 다시 상인들의 활기를 찾은 그런 시장으로 우수사례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골시장 운정선시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중심은 굉장히 빨리 넘어가네요. 그 목골 온에어라는 그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라디오 방송, 지금도 목골시장에 가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상인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짜고 그다음 방송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계시는 어머니들이 모여서 이렇게 준마 불평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재미난 노래들을 직접 작사하셔서 부르고 그다음에 그런 시장에 대한 어려운 점이나 그분들이 느끼는 점들을 직접 만들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 굉장히 넘어가는 거 참 저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이제 제가 통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 네. 상인 기자단은 상인이 발행하는 목골 이야기 신문
이고요. 상인들로 이루어진 밴드 동아리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다 활동을 하고 있죠. 목골 밴드도 활성하게 그 활동을 하면서 그 시장 안에서의 다양한 이야기거리나 아니면 상인들이 직접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채널들과 프로그램들을 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골문화축제는 상인이 직접 그렇게 기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2009년 12월 달에 일정표를 보시다시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촘촘하게 진행이 되면서 상인들이 체험하고 그것들이 시장 문화로서 거의 시장에 찾아오시는 시민들한테 같이 공감대를 나누는 일들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분석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2008년 12월 달에는 방문객이 이렇게 연간 10,000명이었다.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는 13,000명 정도로 증가했다. 일 매출액도 증가했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상인들이 좀 더 여유를 찾게 되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양한 문제의식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들어왔던 전문가 그룹이 빠졌을 때 과연 이게 지속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바쁜 상인들이 계속 시장 사업에 매달려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업이 끝난과 동시에, 그러니까 초기에 사업이 끝난과 동시에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고 정체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들끼리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계속 상인 동아리로서 지속을 하자. 상인 동아리로서 지속성을 강화하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수원시나 아니면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의 사업들로 꼭 그런 수익 사업이 아니라 그런 지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또한 그 안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안에서 진행하는 카페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장복이나 아니면은 상인 4명이 1명의 불우이웃 돕기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역사회와 상인들이 같이 결합시켜가고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과 지동, 그러니까 이 행궁동 바로 옆에 그 성곽을 따라서 지동 마을이 있는데요. 그 지동 마을은 어떻게 목골도 저랑 인연이 있지만 지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 큰아버지 두 분, 세 분이 다 거기에 사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바뀌지 않는 마을 중에 하나였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웃센터의 송주희 대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동은 화성을 끼고 있고 그리고 구도심을 끼고 있고 그 다음 전통시장이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동에서 그 송주희 대표와 함께 몇 명의 청년들이 지동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처음 만든 게 이웃센터입니다. 그 지동의 지동 마을의 작은 건물 안에 스스로 자기네들이 리모델링을 해서요. 이런 조그만 방이었죠. 물방이었죠. 그래서 스스로 벽지도 뜯고 미장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웃센터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 작은 문화사랑방에서 공연하고 세미나도 열고 자연스럽게 책기증도 받아서 책장도 채우고 이렇게 골방이 작은 책장으로도 변하기도 했고요. 이러면서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지동이라는 지역 안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동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사람들과 밀접하게 접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기획을 했던 게 핑퐁 음악 다방입니다. 그래서 모금을 해서 500만 원, 소셜 펀딩을 이용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모금을 해서 500만 원을 후원 받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낡은 건물 안에 한 편의 공간을 스스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작은 다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다방의 특징은 젊은 사람들을 위한 다방이 아니라 그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방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바리스타 분의 그런 재능 기부를 받아서 어르신들에게 커피를 가르쳐 드리고 어르신들이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민 모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웃센터와 핑퐁음악다방을 진행하고 나서 또 다시 만들고 있는 게 이웃공방입니다. 특히 되살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살림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 옆에 작은 공간을 그 친구들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죠. 이 친구들은 스스로 공사를 해서 마을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역에 있는 그런 재활용 작가 분들과 같이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웃센터와 핑퐁음악다방 그리고 이웃공방이 이웃이란 이름 하나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지근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 보실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그 지동의 마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직접 송주희 대표한테 들어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서 지동에 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이야기들을 직접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했을 때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다소 딱딱한 내용들로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좀 더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환경과 놀이를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토는 환경이 즐겁게 다가가며 미래 세대를 위한 꿈이 만들어진다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첫 시작은 2010년 3월 달이었습니다. 특히 뭔가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환경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많이 받았던 오해가 그러면 놀이터에 대한 놀이기구를 바꿔주는 일을 하느냐, 그걸 나무로 만들거나 뭐 이렇게 시소를 뭐 재활용으로 만드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 저희는 그게 아니라 이런 빈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 다양한 컨텐츠나 아니면은 장터, 뭐 아나바나 장터나 그 다음에 놀이, 환경 놀이들을 갖고 들어가서 그 공간 자체를 환경 놀이터로 바꾸겠다라는 의미로 환경 놀이터라는 컨셉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담아내는 것들도 이렇게 뭐 다양한 복합 재질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아니라 보다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보다 환경적으로 덜 해롭지 않은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직접 이렇게 다양한 배너나 아니면은 그 안에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저희를 도와주게 된 게 지역에 있는 아주대학교 친구들이었고요. 저희는 아주대학교 운동장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렇게 아주대학교 빈 공터에서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서 아주대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환경 놀이터를 만들고 그 주변에 이제 살고 있는 친구들을 초청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첫 회에 오신 분은 이 두 분이 답니다. 사실 이렇게 텅 비어 있었죠. 그리고 이 운동장이 너무 먼가 해서 또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좀 더 재미있게 해보자 라는 노력들을 했었는데요. 사실 2달 정도는 전체 오신 분들이 5분을 넘지 않았어요. 근데 3달째,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 대학생들이 야 이거 괜히 낚인 거 아니냐, 이 버티는데 낚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거 하지 말자 자체 회의를 했었대요. 이거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을 얘네랑 같이 투입을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닌 거냐 회의를 했었다고 나중에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사실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는데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5월달에 시작해서 5월달 2분 오시고 6월달 3분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야 이거 버튼이랑 같이 이거 마을에서 뭐 한다는데 이거 되겠느냐 막 이런 회의가 들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바로 꿈에 이 아주대학교에 대학생들이 모여서 버튼을 물러가라라는 이렇게 이런 꿈들 한 번만 참아줘 저는 이러고 있고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 그 입구에 놀이터를 합니다. 프랜카드를 걸어야 되는데 꿈에서 경비 아저씨가 이거 걸지 마 막 이런 그런 압박감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꿈들을 꾸면서 7월달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었는데요. 7월달 놀이터를 하고 나서 사실 그 대학생 친구들이 마음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장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는데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유모차도 끌고 오시고 아이들이랑 같이 손잡고 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 마음이 바뀌었다. 이거 조금 더 해봐도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거 하나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운동장은 아무래도
좀 마을과는 좀 떨어져 있다. 더 마을로 들어가자라고 바꿔서 마을의 안에 있는 놀이터로 들어갔습니다. 실제 놀이터고요. 이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아주대학교 아주 지근인데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터는 사실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잘 모르는 놀이터더라고요. 그래서 좀 숨어 있는 놀이터인데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그 대학생 친구들이랑 전단지도 곳곳에 붙이고 꾸준하게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뭐 스스로 장소도 열거나 아니면 환경놀이도 꾸준하게 진행하면서 그 마을에 다양한 이런 주말 문화로 자리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빨리 말했는데요. 제가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막 슬라이드도 막 제 의지와 다르게 넘어가서 좀 저도 지금 막 혼란스럽게 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수원 지역에 그 지금 세 개의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김승일 대표, 목골시장을 중심으로 한 김승일 대표와 그 다음에 지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이웃센터의 송주희 대표, 그리고 버튼에 이렇게 버튼까지요. 사실 그 철학이나 아니면 그 맥락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1,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면서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지동의 송주희 대표는 지속적으로 그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김승일 대표는 시장가 사람들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는 기업을 만들어서 수원 지역에 있는 시장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그 맥락은 4대째 그 시장에서 그 업을 하고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개인 스토리들을 갖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마을과 좀 더 환경적으로 유기적으로 좀 결합될 수 있는 모델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이제 전단지를 붙이고 왔는데 마을 환경, 두근두근 마을 환경 영화제나 아니면 이런 마을 환경 놀이터,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 특히 환경 복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들이 저희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마을의 근거에서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들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그런 시도들이 지금 아직 부족하지만 1, 2년이 계속 쌓아나가면서 좀 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이야기들로 다음에 다시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